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생명.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나. 대한민국은 하루에 약 35명 그리고 1년에 12,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인 나 자신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단순히 불행할 뿐만 아니라 삶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지식포럼 제200차 명사특강에 정택수 교수님을 모시고 소중한 생명과 의미 있는 삶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주식포럼 정말 이렇게 성장이 거듭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오직 저의 인생의 키워드는 우리 하나뿐이 없는 생명을 가지고 지금 계속 14년째 한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살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오늘 축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이 어쩌면 시인이 되는 거와 문학 대상을 받고 삼행시 이런 것들 자체가 삶의 중요한 오늘 의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살 예방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도 쓰고요. 시는 최근에 시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에세이를 좀 쓰고 칼럼을 쓰고 책은 10권을 벌써 썼어요. 네, 벌써 안다니까요? 네, 지금 들으시잖아요. 많이 해요, 많이. 지금 들었어요? 네, 저기 들으시네요. 여기도 지금 밝게 이걸 이겨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 생각을 왜 하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닥친 현실적 문제, 내가 닥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삶이 무의미하면요 죽고 싶어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어느 건물 몇 개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100억 부자예요. 100억 부자. 100억이 엄청 큰 부자인데요. 저한테 죽고 싶다고 상담을 하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100억 부자가 왜 자살 생각을 하고 죽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원인은 삶이 무의미해서 그래요. 삶이 무의미하면 물질이 아무리 많고 돈이 많아도 내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애가 이거 힘드시더라고 하더라도 내 삶에 의미가 있으신 거예요. 명예가 있고 내가 살아오는 삶에 자부심을 느낀다면 의미 있는 삶이거든요. 의미는 원래 이제 빅터 프랭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 의미요법이라고 있어요. 심리 상담 쪽에서 정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다 죽으려고 하는데 빅터 프랭클은 아니야 살 수 있지 하는 의미만 찾는다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대작 유명한 책이 탄생했어요. 빅터 프랭클의 의미 철학 30년 만에 있는 휴식 이런 것들 책들은 너무 유명한 책이고요. 무의미는 그래서 삶이 무의미하다. 그리고 1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왜 자살하고 싶냐라고 본다면 나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미래가 없으면 재미있겠습니까? 미래는 중요한 거죠. 미래 꿈이 있지. 난 미래 작가가 될 거고 또 책을 쓸 거고 미래 꿈이 있고 이런 분들은 전혀 자살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있지, 나의 꿈이 있지라는 거죠. 근데 꿈이 없어요라는 건 첫 번째 고위험이에요. 매우 높은 위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 들어보지 못했을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조감이라고. 잘 들어보지 못하셨죠? 무조감은 잘 좀 낯선 단어인데 helpless, 도움이 안 돼요라는 겁니다. 나는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안 돼. 별로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죽고 싶은데 도움이 안 돼. 사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있어요. 가족 중에서도 아이고 직업도 없고 매일 밥만 축내고 아이고 얘는 뭐 도움이 안 돼 이럴 수도 있거든. 사실은 군에서도 그렇고 제가 보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 죽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 역량, 잠재 역량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제가 만약에 힘든 삶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걸 문장을 쭉 연결해 볼게요. 아, 선생님, 저는 미래가 없어요. 전 꿈이 없어요. 그리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삶에 의미가 없고요. 전 아무 힘도 없어요. 기력도 없고요. 아무 쓸모가 없고 전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 도움이 될 만한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죽고 싶어요. 말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이 단어들을 그대로 문장화시켜서 저에게 상담할 때 이 말을 꼭 해요. 항상. 희망이 없어요. 전 아무 쓸모가 없어.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단어들이 이 5가지 단어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요. 인생에 제가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데 운동을 좋아하는데 사실 어릴 때는 너무 약골이었어요. 제가 아주 시골 촌놈이기 때문에 경기도 평택군 진이면 은살리 시골에 완전 제가 농부의 아들로 그냥 자나 깨나 그냥 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했는데 약골이었는데 제가 이게 몸을 만든 거예요. 제가 특전사 가고 군생활 24년이 체력을 제가 왕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생은 축구 경기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데 왜 축구 경기냐라고 하니까 전반전이 45세까지거든요. 45분. 인생까지 대입을 해봤어요. 45분? 그래 45세까지 전반전이지 인생에. 그리고 하프타임 좀 10분간 쉬고 후반전 경기 뛰어야 되거든요. 후반전은 45세에서 90세까지 보면 돼요. 후반전 45분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90세까지 여기 지금 전반전은 없죠. 혹시 전반전 있으신 분 있을까요? 전반전 45세 미만 아마 없어 보여요. 근데 동안 있으신 분 있으셔가지고 이분이 30대인가 40대인가 몇 분이 계시는데 45세 미만이 여기 없을 거예요. 45세에서 90세 손 들어볼까요? 45세에서 90세 인생의 후반전. 여기 대부분 후반전이죠. 네, 제가 손 들을 적이 없어요. 45세에서 90세까지는 인생의 후반전이에요. 자, 여러분들 후반전은 충분히 뛰실 수 있죠? 예. 대답이 없으셔요. 후반전 충분히 뛰실 수 있죠? 네. 좋습니다. 후반전. 아니다, 난 연장전까지 뛰어야 된다. 손 들어볼까요? 연장전까지 뛰어야 된다. 네, 좋습니다. 연장전까지. 네, 저 뒤에 계시는 연장전. 네, 연장전 선수들 보입니까? 120분까지. 네, 120세까지. 네, 좋습니다. 네, 연장전까지 뛸 수 있어요. 120, 129. 전반전이 너무 짧다. 150. 그래,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게 있는데 옛날 어르신들 그 지혜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야 인생 뭐 있냐 끝이 좋으면 다 좋지 그런 얘기 있죠. 사실 끝이 좋아야 돼요. 전반전에 좀 뭐 우여곡절이고 힘들지만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야 진짜 얼굴이 행복해 보이시고 저희 멘토님들 같아요. 인생의 후반 레이스 진짜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끝이 좋은 거죠. 마침표 잘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하프타임이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좀 감명받은 책이에요. 하프타임에서는 약간 기독교적인 책이에요. 약간 크리스찬, 기독교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 이 책을 보면 더 좋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뭐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이 책은 읽을 만한 책이에요. 하프타임은 사실 전반전 끝내고 후반전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말할 수가 있어요. 인생의 전반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의 전반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의 전반전은 이분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한다는 거죠. 대부분 저도 그랬어요. 좀 젊을 때는 45세 미만까지는 좀 더 내가 성공을 위해서 좀 진급도 하고 그래 있다 보니까요. 중위, 대위, 소령, 진급도 해야지 경쟁도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야. 45세까지는. 근데 야 전반전 그렇게 뛰었으면 됐지. 후반전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해야 된다고요? 네? 오늘 제목이기도 해요. 오늘 제목. 인생의 후반전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즐겁게 사는. 내가 가고 싶은 일 하고 네. 맞아요. 인생의 후반전은 의미 있는 삶을 해야 된다. 의미 있는. 오늘 제목이 의미 있는 삶 나오죠. 이분은 인생의 후반전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남과 경쟁하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인생의 후반전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의미라는 것은 각자가 다 의미가 있어요. 각자가. 나는 시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의미를 줄 것이고
또 뭐 길거리에 피우지를 주는 어르신도 내가 거리를 깨끗하게 하면서 피우지 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삶에 의미가 있다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이.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일 카네기 사례인데요. 데일 카네기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인간관계론, 지금도 책이 잘 팔리고 있어요.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 강연 조수가 유명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한때 자살 생각을 했어요. 경제 불황이 악화되고 정말 힘든 역경이 있을 때 정말 강가에 뛰어내려고 했었는데 근데 마침 두 다리가 없으면서 장애가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그 장애가 있지만 얼굴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거기 깜짝 놀래고 내가 두 다리가 멀쩡했는데 왜 내가 죽으려고 하지? 저 장애인을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희망이 없어서 이게 뭐죠? 조금 앞장에 뭐라 했죠? 무망감이라고 했죠. 무망감.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게 딱 나오죠. 희망이 없었고요. 자, 여기 뭘까요? 그 당시 살아갈 아무 이유가 없었다. 아까 무망감, 무의미, 무가치, 무기력, 무조건. 그럼 우리 학생들에게 무자로 시작하는 자살 보험 단어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망감, 무기력 이렇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살아갈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걸 뭐냐면 아무 가치가 없다, 삶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정말 좋은 말이에요. Are you okay? 괜찮나요? 이렇게 하면 괜찮나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실래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어째 분위기가 좋죠? 요즘 어떠세요? 괜찮나요? 우리 사실은 이웃에 대한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정말 시골에서도 어르신 진지 드셨어요. 이게 우리 인사를 잘하는 민족인데 최근에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주거 문화가 바뀌었어요. 마을에서 아파트인데 옆에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젊은 부독사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국가에서도 자살 예방, 부독사 예방하기 위해서 똑똑똑 괜찮으세요? 이게 물어보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 제임이라는 친구도 아일랜드 소년인데 30대 남성을 구한 거예요. 하필이면 다리에서 왜 저기 아저씨가 뭐 다리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지? 지나가다가 거기를 가서 발견하고 말을 걸고 오케이? 아저씨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을 걸고 45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45분이 긴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자살 예방을 하고 살렸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참고를 하고요. 대부분 자살은 우리나라는요 안타깝게도 어린 아동들의 자살이 있어요. 아동들. 아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살한다고요? 안타깝게 5살, 6살 아이도 자살이 조금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는 주로 9학년, 초등학교 9학년들은 5학년, 6학년들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왜 제가 물어봐요, 교실에 가면. 6학년 학생이 왜 힘들어? 왜 자살하고 싶어? 학원도 많이 가고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초등학교들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요. 손목을 놓고 자유를 생각해서 정말 이렇게 웃음도 나오지만 안타까워. 어떤 학생은 학원을 7개 다니네요. 7개?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 엄마를 만나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엄마가 대신 7개 다녀보세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힘든데요. 청소년 자살률 1위고 노인들 자살률 1위예요. 근데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현재는 노인 자살이 굉장히 많아요. 노인 자살. 65세보다는 70세, 70세보다는 80세. 연세가 좀 더 많아지면서 자살률이 좀 증가되고 있어요.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뭐냐? 원인이 뭐가 많냐면 역시 아까 정신건강이에요.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1위가 정신적인 건강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울증이 오게까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족 간의 갈등, 부부 갈등, 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마지막에 만나는 건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인간의 문제들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살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뭔가요? 라고 하면 인간관계. 우리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관계가 시작돼요. 관계. 죽을 때까지.
그 인간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들 때문에. 근데 인간관계를 잘하는 분들이 성공해요. 근데 인간관계를 못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자살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결국 사회적 건강이에요. 사회적 건강. 아까 몸 건강, 그리고 육체적 건강이죠. 두 번째, 정치적 건강. 세 번째, 사회적 건강. 사회적 건강과 자살도 한 2시간째가 강의해요. 사회적 건강과 자살. 조이러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인간관계가 어렵고 왕따 따돌린 은둔형 외톨이 고독한 사람들이 자살한다. 인간관계와 자살도 연관성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지금 인간관계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자살은 역시 세계적으로 1위다. OECD 국가 1위인데요. 근데 25년째 이게 들면서. 그래서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좀 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살 예방하는 생명 지킴이 역할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매달 달 보니까 봄철 자세 높아요. 봄철 자세 높거든요. 근데 꽃다운 진짜 꽃 피고 아름다운 왜 하필 봄에 자살하지? 네, 봄에 자살이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지금 6월이지만 6월달까지 높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의 심리가 봄이 되면 또 기온도 좀 높아지고 또 다른 분들은 옷차림도 막 밟고 막 하면서 가족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자기는 아직도 마음에는 겨울인 거죠. 그래서 마음속의 겨울을 뭐라고 하면 얼어붙은 땅이다, 동토. 우리 시인분들 이런 단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얼어붙은 땅, 동토. 내가 얼어붙은 마음이 아직도 힘들기 때문에 바깥에는 봄이지만 난 아직도 힘들어. 그래서 어쩌면 조금 기온이 올라가는 봄철 자살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10대, 20대, 30대가 전부 1위가 자살이에요. 여기 이제 중년들, 40대 이후 분들은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게 암이에요. 40대 이후 중년, 노년까지는 암이 가장 많은 사망원인 1위거든요. 근데 10대, 20대, 30대는 자살이 사망원인 1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여러분들 쉽게, 기억하기 쉽게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겁니다. 35는 숫자 볼까요? 대한민국의 오늘 하루에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30. 35.2명 그러지만 35명.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네요. 245. 일주일.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245명. 한 달 되니까 1,050명. 1년에 12,906명. 이건 정말 전쟁 난 것 같아요. 전쟁.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2,906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우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목 위주로만 좀 말해드릴게요. 자, 요거 자살의 위험한 요인은 역시 우울증 조심해야 돼요. 우울증과 무망감. 이게 이제 헤드라인만 시간 관계상 제가 시간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역시 우울증은요 말 그대로 우울하고 슬프고 무기력하고 난 쓸모없고 가치가 없고 특히 불면증이 있고 그리고 죽고 싶어요. 우울증 환자 중에 80%가 죽고 싶은 자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우울증 아닌가? 나도 우울하고 슬프고 무기력하고 난 아무 쓸모없지? 일시적으로 본다면 그건 우울감이에요. 우울감. 근데 우울증은 2주 연속, 기준이 2주 연속 계속돼야지 우울증이에요. 물론 여성들이 우울증이 더 많죠. 남성에 비해서. 그리고 우울증과 오만감과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 자존감. 어쩌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시 등단되고 너무 축하할 일이 많았는데 오늘 뿌듯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대단해. 내가 시인이 됐고 대상을 받았고 우수상을 받았어. 자기 자신에 대한 포부, 자부심, 가치, 자존. 이게 자존감이에요. 자기 존중.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없을 때 난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쓸모없고 그러면 편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신이 준 선물은 누구나 잠재력이 있어요.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내면에 있는 그 잠재력을 발굴하지 못할 뿐이지 난 쓸모없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전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키워주는 게 자기 가치, 자존감이거든요. 그리고 가정 문제가 대한민국 자살이 높은 이유는 뭐다라고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가정 문제예요. 가정이 중요해요. 가장 최소 단위, 최소 3회 단위 가정이 어쨌든 건강하게 화목하게 잘 지내줘야 돼요. 최근에
부부 갈등이 좀 많아지는 편이고요. 부부 상담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일부 가정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약간 불륜도 좀 생기고 가족의 갈등도 있고 이혼도 하고 이런 게 좀 많아지고 있어요. 황혼 이혼 같은 것도 있게 되고 이게 가정이 조금 건강지 못하게 대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 자살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충격 강도도 이 배우자의 죽음 같은 충격 강도가 높아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세 가지 정도만 관계 스트레스, 원활에 대한 스트레스, 선택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정도가 있는 거고요. 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도표예요. 이 논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도표인데요. 이것도 하나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도표를 제가 정리해 놓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역경과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여기 선생님들 지금 역경 위기가 없었겠어요? 정말 수많은 역경과 위기가 있었고 자살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현재가 중요하거든요.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역경과 위기가 올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자강도가 높아서 스스로 잘 컨트롤하고 리질리언트,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본인이 잘 이겨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선배를 만났다든지 전문가를 만나서 그걸 잘 이겨내는 것들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요. 근데 내가 자살 생각 여기다가 선생님들 혹시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까요? 네, 솔직히 있어요. 우리 송우김 교수님은 제가 잘 알아요. 수많은 역경과 위기가 있어서 자살 생각도 유혹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아주 당당하게 잘 사시고 있는데 손 안 드신 분도 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전문가니까 눈에 보이거든요. 해보신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손 안 드시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 안 돼요? 네, 벌써 안다니까요. 네, 지금 들으시나요? 많이 해요, 많이. 지금 들었어요. 네, 저기 들으시나요? 여기도 지금 밝게 이걸 이겨내셨잖아요. 근데 자살 생각을 왜 하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건 어디 나오지 않는 전문가 입장에서 자살 생각을 왜 하게 될까? 보통 살다가 내가 닥친 현실적 문제, 내가 닥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자살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내 능력이 안 돼. 도저히 뭔가 빚이 말려서 도저히 빚을 내가 누구한테 돈을 꿀 수가 없어. 몸이 너무 아파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이 고통과 문제로부터 내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 한계가 왔다고 생각할 때 자살 생각합니다. 수어사이드 아이데이션,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진도가 좀 나간다면 그래 생각은 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까? 라고 계획을 해요. 그래 오래 죽는 것보다 좀 더 살다가 내년 정도에 죽을까? 뭔가 계획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죽을까? 뭔가 죽음을 계획하는 것 자체가 여기 막 웃으시는 분들 계획을 해본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솔직히 자살에 대해 계획을 다 물어봐요. 어르신들. 언제쯤 자살할 계획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물어봐야 돼요. 웃으시는 분은 강의가 재밌어서 웃어요. 예. 전문가는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내가 8월 15일, 9월 10일, 이렇게 날짜가 정해진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 날짜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날짜는 그냥 대충 날짜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에 죽을 날은요, 생일날. 우리 할머니, 우리 아내가 죽은 일주기. 이게 뭔가 의미 있는 날을 정한단 말이에요. 의미 있는 날. 그래, 날짜가 잡히신 거예요? 얼마 안 남으셨네요. 8월 15일 날. 그래요? 날짜. 그 날짜는 무슨 날인가요? 이게 저는 차분하게 물어봅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차분하게 물어봐요. 그럼 어르신은 어떻게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거 준비된 게 있으신가요? 내가 슈퍼에서 좀 사놓은 게 공개탄이 있어. 이런 어르신도 있고요. 내가 우리 뒷동산 늘 산책하는 코스에 내가 봐도 소나무도 있어. 내가 목을 매려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솔직히 제가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자의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어느 날짜가 되면 바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계획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가 계속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요일은 오늘 여러분들 너무 보기 좋은데요. 우리 사람이 치유할 수 있고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모임은 자주 나오시고
혼자 있으면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시고 시도 쓰시고 누구나 책 한두 권이 다 있어요. 아직 도전하지 않은 분도 도전해보세요. 여러분들 누구나 각자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책이에요. 시고.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시라. 그래서 같이 함께 코미티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모처럼 왔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반갑고 고맙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지적 관계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간에도 가족 간에 그래도 좀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보 당신, 이게 보석이에요. 보석과 같다. 이런 것들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역시 소통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해. 부모 입장에서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하고 대화 안 돼. 이렇게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자존감이에요.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 자존감만 살리시면 돼요. 적어도 나의 중심축이에요. 자존감은 마음의 근육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의 자존감이 있잖아요. 자존감.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자존감을 길을 살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아마 자존감 굉장히 높으셨어요. 상도 많이 받으셨고 또 같이 함께했던 분들이 자존감이 높으시고 또 제 강의 통해서도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근사한 마음이고요. 윌리엄 제임스가 1890년 자존감이라는 말을 처음 썼고요. 나에 대해서 근사해.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사한가요? 네. 근사해. 근사해. 뿌듯해. 뿌듯하다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뿌듯하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뿌듯하다. 나 자신에 대해 뿌듯하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아주 종이신문을 너무 좋아해요. 종이신문 6개 신문 매일 보거든요. 근데 그 작가가 쓴 말들, 칼럼을 내가 좋아하는데, 시조도 그렇고 시도 제가 많이 인용도 하긴 해요. 근데 거기 어느 작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뿌듯한 삶을 살아야 된다. 뿌듯해. 뿌듯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뿌듯하다. 그래서 자존감이고, 여러분들 오늘 이 문장은 각자 한 번씩 읽고 가야 돼. 아무리 바쁘셔도. 네. 그래서 좋아요. 나는 나다 시작. 나는 나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나는 나의 모든 것, 나의 몸과 나의 행동, 나의 정신과 생각, 나의 감정의 주인이다. 나는 나의 주인이고, 나를 지키고 지켜라. 나는 나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 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안아주세요. 자기 자신을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동안 잘 살아왔어. 애썼어. 그래서 날 사랑해. 날 좋아해. 내가 최고야. 정말 내 삶이 너무 뿌듯해. 잘 살아왔어. 애썼어. 정말 수고해. 잘했어. 잘 살아왔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너무 잘했어. 나를 토닥토닥 칭찬해줘야겠다. 벌써 자존감이 점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많이 올라가요. 괜찮죠? 네, 더 올라가요. 자존감. 이거는요, 사티어 심리학자가 유명해요. 가족치료 전문가 고에나고 사티어가 있는데 이 사티어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멋진 말을 한 거예요. 그거고요. 그래서 자존감은 여기 계신 분 자존감 다 높으시고 결국 내공이에요. 내면의 단단한 시. 겉은 시 부드러워. 겉은 시가 너무 부드럽고 감정적이지만 마음이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자존감은 마음의 근육, 몸이 근육인데 마음의 근육은 자존감과 회복탄력성. 자존감과 회복탄력성만 있으면 자살하지 않아요. 내가 뿌듯한데 왜 자살해? 또 리질리언스, 회복탄력성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인님들 많이 계시죠? 이 시를 좀 더 내가 읽고 싶다는 시인 계실까요? 목소리가 너무 예쁘신 분. 그대는 남의 손끝에서 놀게 태어난 것이다. 이 자존감의 대표적인 시가 그대인데, 슈라이더는 독일의 음유시인이에요. 독일의 시인인데, 굉장히 멋진 시인이죠. 그래서 이분 탄생 100주년, 기념 목회도 발간하고 하는데, 이 시 여러분들 스마트폰 찍으셔서 읽어보세요.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는 남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대는 그대만의 가지는 독특한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대를 제쳐놓고 지구상의 그 누구도 그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주인공인데 그대 왜 누가 주인공이 됐어? 누구한테 휘둘리지 않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시간이 그래도 많이 갔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 이 징후만 알면 돼요. 징후만 알면 우리 자살 예방할 수 있어요. 분명히 죽기 직전에 사인을 보내요. 사인. 어떤 시그널이 있어. 조짐이 보인다. 조짐이. 그게 이제 징후예요. 그런데 80%를 넘어서 93%까지 죽기 직전에 사인을 보냈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가 밝혀지고 정말 심리부검이라는 연구는 매우 중요해요. 심리부검을 통해서 죽을 사람들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80% 이상의 징후를 보이는데 에이 이게 설마 자살하겠어? 우리 엄마가 설마 뭐 아니 설마가 사람을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언어적 신호는 말로서 신호하는 거예요. 말로서. 그리고 정서는 막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슬퍼보고 정서적으로 최근에 눈물이 많아졌지 이런 거. 최근 행동이 위축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해보니까 93%의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언어적 신호, 행동적 신호, 정서적 신호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우리 중년 이유가 많고 노인에 대한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노인에 대한 징후 좀 여기 가져왔어요. 이걸 전적에 하나 찍어 놓으시고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성향을 보일 때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갑자기 성격이 변하고 안 하던 행동. 옛날 어르신들 그런 얘기 있잖아. 얘 안 하던 행동을 하네. 죽을 때가 됐어? 안 하던 행동을 하는 안 하던 행동을 하네. 뭔가 달라졌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우울증도 심해지고 아니 벼랑 간 어느 어르신이 아유 내가 우리 조상 묘 가서 절이나 올라고 그래 손산에 가서 그리고 손산에 절을 하고 그 옆에 나무에 목을 매서 사망한 거예요. 마지막에 조상에 절이나 하고 죽어야 되겠어.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왕 곧 죽을 거 그냥 막 쏘고 죽자. 술집에 막 할아버지도 있어요. 이런 성적인 행동 같은 거 자기가 막 쏘버리고 그리고 통장 같은 거 다 해약하고 보험 해약하고 뭔가 문제가 있네? 뭔가 자살과 관련이 있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두쇠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나한테 반지 같은 걸 안 주지? 귀걸이를 막 주지? 목걸이를 막 주지? 귀중품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미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속옷 정리, 집안 정리 정도 다 하고 보험도 해약하고 막 그래요. 비상금 원래 비상금 쓰는 것도 비상금을 줄 수 있어요. 비상금을 주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실제 할아버지가 비상금을 쓰다가 아들에게 주면서 마지막 자살했어요. 내가 정리하는 거죠.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요. 정신 건강에서는 그냥 눈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물은 여성분들이 잘 울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오래 사는 거예요. 여성이 수다를 잘 떨죠. 그게 좋은 거예요. 수다도 굉장히 좋아요. 여성들이 강한 것은 수다도 굉장히 정신 건강에 좋고요. 또 눈물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남성분들도 좀 본받아야 돼요. 수다도 많이 떠시고 울고 싶을 때 우셔요. 많이 우셔요. 그러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눈물은 소배출이기 때문에 충분히 울어주면 마음이 편해요. 슬프게서는 저 상담할 때 늘 저는 내담자가 와서 울어요. 늘 울단 말이에요. 눈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슬픔을 40% 감소시킵니다. 생명은 정말 소중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요. 한 7시간 정도.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실 분들은 그냥 조금 제가 홍보하는 거예요. 조금.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제가 7시간 강의해요. 그래서 교육 후에 자격증을 제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홍보를 해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너무 지금 잘 집중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짧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생명에 대한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대로 활동하시면서 의미 있는 삶 사시면서 건강하고 특히 우울증 걸리지 않도록 우울증을 뭐가 좋으냐면 예방하기 위해서는 햇빛, 유산소 운동, 산책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건강하게 노후까지 좀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